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을 하던 한 남성이 아내로부터 받은 청천벽력 같은 고백. 임신했어. 그런데 당신 아이가 아니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상간남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신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그리고 복수가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완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도은이고 올해 42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죠. 아내는 박민정인데 36살이고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어요. 사실 아이 문제로는 서로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도 일 때문에 바쁜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정말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먹는다, 병원 회식이 있다,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핑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처음엔 승진을 준비하나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아내를 보니 화장이 번져 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갑자기 저를 불러 앉히더니 임신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린 축복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니야. 그 사람의 아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도훈아. 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구야?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야. 이재혁이라는 분인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의사라니, 그것도 아내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니.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던 건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감과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그 사람이 아내와 헤어질 거라고 했어. 그럼 우리도 정리하자고 말하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보고 카드 사용 내역도 체크해봤죠. 정말 치밀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호텔 사용 내역, 선물 구매 기록, 그리고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까지. 보면서 정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이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39살, 정형외과 의사이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와 6살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서유진, 35살의 전업주부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도 가정이 있으면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당할 순 없다. 저 남자 아내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사실 폭수심도 있었습니다.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남자가 제 가정을 파괴했으니 저도 그의 가정에 균열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 여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라고 대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했죠. 다행히 그 여자 서유진 씨가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남의 가정에 이런 폭탄을 터뜨려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저도 이미 제 가정이 무너졌는데 혼자만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순 없잖아요.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믿어줄까? 아니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서유진 씨였습니다. 생각보다 순수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이 남편의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시에 그 이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진 씨가 자리에 앉아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도 없고 돌려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당신 남편 이재혁 씨와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진단서까지. 당신 남편이 제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 씨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거짓말이겠죠?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한참 동안 울먹이던 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요즘 남편이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설마 다른 여자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또 다른 피해자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유진 씨 눈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 여자. 당신 아내가 정말 임신한 게 맞나요? 우리 남편 아이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아내가 직접 말했거든요. 그 순간 유진 씨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순간 뜨끔했어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말은. 유진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저도 여자고 당신도 남자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점점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우리까지 그렇게 되면. 유진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선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착하게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유진 씨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폭수라는 게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며칠 후 유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봤는데 정말로 해보죠.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자고요. 목소리에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고민해봤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그들 앞에서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시작했어요. 제가 유진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일부러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연출한 거죠. 이재혁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내 민정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서도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당신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따져 묻더라고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했죠.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집에 있거나 카페에 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재혁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유진 씨가 말하길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행적을 캐묻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구랑 만났느냐 그런 식으로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서 정작 의심받을 일이 생기니까 초조해하다니요. 어느 날 저녁 유진 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계획을 의논하려던 건데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유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되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7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고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충동적으로 선을 넘게 되었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폭수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지.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유진 씨도 별다른 후회는 없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똑같이 돌려준 거네요. 그렇게 말하는 유진 씨의 표정에는 뭔가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 씨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고 이제 그 남자아내도 제 아이를 임신한 거죠. 정말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폭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재혁과 민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들도 저희가 겪은 배신감과 충격을 똑같이 느끼게 될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이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민정은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재혁을 더욱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아내와 이혼할 거야? 우리 아이 아빠가 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재혁은 이미 저와 유진 씨의 관계를 눈치챈 상태였어요. 아마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 온 아내가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재혁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 아내랑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만나고 있어. 왜 안 돼?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미쳤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가소웠어요. 자기는 그렇게 바람을 피워놓고 정작 제가 똑같이 하니까 화를 내다니요. 나는 당신처럼 몰래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 남자 아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준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설마 너도 그 여자를? 이라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 당신이 그 남자와 한 짓을 나도 똑같이 했어. 그리고 그 결과도 당신과 똑같아. 아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유진 씨도 임신했어. 내 아이를 말이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겨우 목소리를 짜내더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7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곧바로 이재혁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그쪽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이재혁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당신이 어떻게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있어? 미쳤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에게 한 짓을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야. 문제가 뭐가 있어? 이 미친 자식이. 이재혁이 주먹을 들었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때리려면 때려봐. 그 대신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해. 결국 이재혁은 주먹을 내리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함부로 폭력을 쓸 수도 없었을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7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남의 아내를 임신시킨 건 당신이잖아. 나는 그저 당신이 한 일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이재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재혁과 민정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죠.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임신 진단서까지. 정말 완벽한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소장이 접수되자 이재혁과 민정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조용히 합의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는 이재혁과 민정, 그리고 유진 씨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정말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불륜 당사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니까요. 이재혁은 계속 유진 씨를 째려보고 있었고 민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재혁과 민정의 불륜관계, 민정의 임신, 그리고 그에 대한 폭수로 이루어진 저와 유진 씨의 관계까지. 법정은 정말 조용했어요. 판사조차 이런 복잡한 사건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혁 측 변호사가 피고 측도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완벽하게 반박했어요. 원고의 행위는 피고들의 불륜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시간적으로도 피고들의 행위가 먼저였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판사가 피고 이재혁과 박민정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제가 옳다는 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파장이었어요. 이재혁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도덕성이 중요한데 기혼자가 환자의 보호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이 갔어요.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재혁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화가 아니라 절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까요? 제 병원도 망하게 생겼고 가정도 완전히 파탄났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거든요. 유진 씨의 임신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이재혁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변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도 끝난 상황에서 그런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가관인 건 민정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엔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재혁은 내가 임신까지 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민정을 비난했어요. 민정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신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말 보기 흉한 다툼이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남의 가정까지 파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결정타는 유진 씨가 날렸어요. 어느 날 이재혁이 집에 찾아와서 당신이 감히 내 아내까지 건드렸어?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유진 씨가 정말 당당하게 대답한 거예요.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짓밟았어요. 이건 운명 같은 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재혁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자기가 한 짓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넌 내 아내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유진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이재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불륜 상대인 민정은 자꾸 결혼을 재촉하고 병원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법적으로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 정말 사면초가였죠. 그 와중에 민정도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갔어요. 이재혁이 자신과의 결혼을 미루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서 조금 기다려줘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민정도 바보가 아니었죠. 이재혁이 자신을 포기하려 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느 날 민정이 이재혁에게 정말로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다그쳤을 때 이재혁이 정말 잔인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넌 그냥 재미있는 상대였어.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고. 그 말을 들은 민정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자신이 7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이재혁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다니다가 결국 사직하고 말았죠. 임신한 몸으로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설사 구한다 해도 곧 출산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회사에서도 반기지 않았어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며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혁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결국 징계를 받아서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했고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라 환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신뢰가 생명인데 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게다가 유진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밀렸어요. 불륜이 먼저 시작된 건 이재혁 쪽이었고 증거도 확실했으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셈이죠. 반면 저희는 어떨까요? 물론 처음엔 복잡한 감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 씨와 저는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유진 씨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폭스에서 시작된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카페도 확장했고 유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민정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도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결과잖아. 이재혁도 몇 번 찾아와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자고 제안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흘러간 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희에게는 이제 소중한 아이가 있잖아요. 결국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민정과 이재혁이 생각 없이 저지른 불륜이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저희를 배신했을 때는 그 결과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 저는 유진 씨와 아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 일도 잘 되고 있고 가정도 화목해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쓰디쓰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7년 결혼 생활 중 아내의 불륜과 임신 고백으로 시작된 배신의 연쇄작용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와 연합해 똑같은 방식으로 폭수했고 결국 법적 승리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반면 불륜 당사자들은 서로를 버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죠.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똑같이 돌려주실 건가요?